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셨나요?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고 나서 다시 잠들지 못해 애태우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따라다니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함께해온 김진철입니다. 지금 71살인 제가 여러분께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 못 자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60대 중반부터 밤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잠깐 잠들어도 두세 시간마다 깨어나곤 했죠. 그때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들을 알게 되고 실천하면서 지금은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오고 아침 6시까지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잘 잤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게 되면 금세 잠이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잠자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요. 또 잠들어도 깊이 자지 못해서 꿈과 현실 사이를 헤매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해 아침까지 뒤척이는 괴로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늙으면 당연한 것이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문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긴 잘못된 습관들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수십 년 동안 규칙적으로 잠들고 일어나는 리듬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리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박술래 할머니였는데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깨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아침까지 뒤척이며 나이 드니까 잠이 없어져라고 한숨을 쉬셨죠. 그런데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낮에는 거의 집 안에만 계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과자나 과일을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연결고리를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잠들고 해가 뜨면 깨어나는 것, 이건 우리 조상들이 수만 년 동안 이어온 자연스러운 리듬이에요. 그런데 현대 생활은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밝은 조명, 잠자리에서까지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화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텔레비전 시청,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잠의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해도 금세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작은 변화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책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들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실용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해 보셨던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면제를 드셔보셨나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양을 늘려야 하고 낮에도 멍하니 있게 되죠.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셨나요?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되고요. 이런 임시방편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잠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특별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방법들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시계가 다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끝내는 것만으로도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잠을 깊이 자게 되면 낮에도 활기가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져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걱정하던 시간들이 사라지면서 하루하루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그 상쾌함,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괴로워하셨나요?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런 밤들과 작별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여러분의 현재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잠을 못 자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나이 들면 잠이 안 올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어요.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인 잘못된 습관들이 진짜 원인이거든요. 우선 우리 몸속에는 신비로운 시계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해가 뜨면 깨라고, 해가 지면 자라고 신호를 보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졸리고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몸속 시계가 점점 둔해지거나 엉뚱한 시간에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다른 시간에 일어난다면 몸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은 11시에 자고 내일은 12시 반에 자고 또 다른 날은 새벽 2시에 자면 몸이 언제 쉬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현대생활의 함정들이 더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빛이에요. 우리 눈이 밝은 빛을 보면 뇌는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들어야 할 시간인데도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해가 지면 촛불이나 등불 하나로 하루를 마무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거실에는 환한 형광등이 켜져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번쩍이는 화면이 나오고 침실에서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시죠. 특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우리 뇌를 완전히 깨워버립니다. 마치 한낮에 햇빛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 잠자리에 누워서도 몸은 아직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김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78살이신 할머니는 매일 밤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손자 손녀 사진을 보시고 뉴스도 확인하시고 가끔은 유튜브 동영상도 보셨어요. 그래야 잠이 와요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할머니께 딱 일주일만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멀리 두라고 부탁드렸어요. 처음 사흘은 뭔가 허전하다고 하셨지만 나흘째부터는 오늘은 좀 일찍 졸린 것 같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이제 스마트폰 없어도 잠이 온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바로 몸의 활동량입니다. 우리 몸은 낮에 적당히 움직이고 에너지를 써야 밤에 이제 쉬자는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시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몸은 굳이 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아이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놀이터에서 한참 뛰어논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자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적당히 활동해야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하시며 움직이기를 꺼려하세요. 하지만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도 되고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 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에요.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 드시는 모든 것들이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커피나 홍차 같은 건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카페인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져서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드시거나 과식을 하시면 몸이 소화하느라 밤새 일을 해야 해요. 그러면 당연히 깊이 잠들 수 없죠. 특히 국물이 많은 음식이나 수분이 많은 과일을 늦게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지죠.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쫓아버려요. 특히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죠. 낮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한꺼번에 몰려와요. 내일은 뭐 해야지? 아까 그 말 잘못했나?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잠을 방해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주말이라고 약속이 없다고 해서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시계를 다시 정확하게 맞추려면 규칙성이 필수거든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정했다면 처음 며칠은 힘들어도 꼭 지켜야 해요. 오늘은 별로 안 졸리네 해도 10시에는 침대에 누우시고 좀 더 자고 싶네 해도 6시에는 일어나세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낮에 피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열흘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리고 그 시간에 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햇빛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베란다에 나가셔도 좋고 밖으로 산책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햇빛을 보는 순간 우리 몸의 시계가 이제 하루가 시작이다라는 신호를 받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낮에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시간을 가지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마트 가기, 은행 가기, 동네 한 바퀴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 그리고 햇빛을 보는 것이에요. 저녁 시간부터는 조금씩 몸과 마음을 쉬는 모드로 바꿔야 해요. 저녁 7시 이후로는 카페인이 들어간 건 드시지 마시고 너무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피하세요. 특히 뉴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녁에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도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거실에 밝은 등은 끄고 작은 스탠드 하나 정도만 켜두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로 손발을 닦는 것 같은 편안한 일들을 하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몸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시계도 자꾸 보지 마시고요. 지금 몇 시지? 아직도 못 잤네 이런 생각이 들면 더욱 잠이 달아나요.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방법들이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실천하는 방법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딱 하나씩만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 실천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줄여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잠자리 환경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됩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예요. 보통 사흘 정도 지나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확실히 이제 좀 낫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정말 달라졌다는 걸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다가 조금씩 변화를 느끼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며 놀라워하셨죠. 80대 초반이신 이정순 할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어요. 오랜만에 꿈도 꾸고 정말 개운하게 잤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할머니가 실천하신 건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베란다에서 햇빛 보기, 저녁 7시 이후로는 커피 안 마시기,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 딱 이 3가지만 바꾸셨는데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혹시 중간에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제는 또 늦게 잤네, 오늘은 또 스마트폰을 봤네 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10번 중에 7번만 잘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은 더 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나이에는 조급함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의 변화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나 요즘 잠 좀 제대로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라고 하시면 가족들도 도와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늦게 전화를 안 하신다든지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주신다든지 하는 작은 배려들 말이에요. 잠을 잘 자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날 때의 그 개운함을 다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 정말 잘 잤다는 느낌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낮에 깜빡 조는 일이 줄어들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꾸벅꾸벅 졸거나 의자에 앉아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1시간이 지나 있다거나 하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죠. 기억력도 좋아져요.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런 일들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 수면 부족 때문이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몸의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잠을 잘 자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걱정하던 시간들이 사라지고 대신 깊고 편안한 잠 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도 한 달 이상 별다른 변화가 없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또 다리가 저리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어서 잠을 못 자신다면 이것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자신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것을 절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도 충분히 좋은 잠을 잘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아직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오늘 밤에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일찍 조명을 어둡게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갈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정말 잘 잤다는 말을 하시는 그날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설레입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을 써봤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라든지 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담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더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되잖아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잠이 시작됩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 그리고 상쾌한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꿈 꾸세요.